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냄비를 올리고 달걀을 삶고 반찬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그녀는 오늘도 같은 바람을 속삭였습니다. 따뜻할 때 먹었으면 365일, 1년 내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런데 그날 퇴근한 남편의 손에 그 도시락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열지도 않은 채로, 김치 한 점, 계란 한 조각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고 싱크대에 내용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당연함이 어떻게 사랑을 죽이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비슷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결혼 5년차 부부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아내 수지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민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몸짓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냅니다. 밥은 전날 밤에 예약해둔 게 막 완성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끈한 밥. 수지는 이 밥이 남편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따뜻하길 바랍니다. 반찬을 만듭니다. 계란말이는 민호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너무 익히면 퍽퍽해지니까 불 조절에 신경을 씁니다. 소금 간도 딱 맞게. 김치는 어제 썰어둔 것을 깨끗한 통에 담습니다. 시금치나물도 조금, 멸치볶음도 한 숟가락. 색깔이 예쁘게 보이도록 배치까지 신경 씁니다. 도시락통은 2단짜리입니다. 아래에는 밥, 위에는 반찬. 뚜껑을 닫을 때마다 수지는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까? 회사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갓 지은 밥의 그 맛은 아니잖아요.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둡니다. 민호가 출근하면서 챙겨가도록. 그리고 민호를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7시 다 됐어. 민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씻으러 갑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가방을 듭니다. 도시락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있을 거라 믿으니까요. 다녀올게. 짧은 인사 한마디. 응, 조심히 다녀와. 수진의 대답. 문이 닫힙니다. 똑같은 아침이 또 지나갑니다. 이 루틴이 얼마나 됐을까요? 신혼 때부터 시작했으니 거의 5년입니다. 18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수지는 단 한 번도 도시락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파도 피곤해도 어제 싸웠어도 아침이 오면 그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민호도 고마워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당신 요리 실력 최고야. 매일 이렇게 해주는 거 정말 고마워. 그때는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수진을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그 반응이 좋아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로운 반찬도 시도하고 예쁘게 담는 법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반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마워가 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아주던 것도 이제는 그냥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도시락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니까요. 당연히 맛있을 거니까요. 수진도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티내면 은근히 보상을 바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부부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녁이면 민호가 빈 도시락통을 가져옵니다. 수지는 싱크대에서 그걸 설거지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어떤 반찬이 좋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수진이 도시락을 싸고 민호가 먹고 다시 돌아오고 반복.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수진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워버립니다. 아내니까요. 남편 도시락 싸주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집이 그럴까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모든 집이 그렇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수지는 가끔 친구들을 만납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뭘 해줘도 당연한 줄 알아. 고맙다는 말 한 번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친구들과 수다 떨 때는 웃으며 얘기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어느 날 수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반찬을 평소보다 조금 덜 신경 써서 담아봤습니다. 계란말이도 안 만들고 그냥 삶은 계란만 넣었습니다. 민호가 뭐라고 할까? 아니면 알아차리기라도 할까? 저녁에 돌아온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빈 도시락통을 내려놓고 TV를 켰습니다. 수지는 씁쓸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먹는 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한 거일까? 5년 전 결혼할 때의 설렘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함. 그게 문제였습니다. 민호는 아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어쩌면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마음도 식어버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언제나처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도 평소처럼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도 미리 해뒀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도시락 맛있게 먹고 있으려나? 별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민호의 목소리. 평소와 같았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응, 고생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호가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을 텐데 오늘은 그대로 부엌으로 왔습니다.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수진이 돌아봤을 때 민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 보통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시락 가방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그 무게감으로, 그 어색한 분위기로 도시락을 안 먹었구나.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담았던 그대로. 밥은 그대로, 반찬도 그대로.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뚜껑을 열어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회식이 갑자기 잡혀서 민호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어. 미안.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락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 지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는 굳어버렸고 밥은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다음엔 꼭 연락할게. 민호는 계속 말했지만 수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도시락통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밥알이 쓰레기 봉투에 떨어지는 소리, 반찬이 버려지는 소리.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가 함께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화났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허탈함? 무력감? 아니면 깊은 실망감? 그럼 저녁은? 민호가 물었습니다. 회식했으면 배부르겠네. 나 혼자 먹을게.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아, 그래. 그럼 나 씻을게.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어색했지만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빈 도시락통을 씻었습니다. 물을 틀고 스펀지로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도시락 하나 안 먹었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입니다. 1800번이 넘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아팠을 때도 생리통이 심했을 때도 전날 밤 싸웠을 때도 언제나 새벽 5시 30분이면 부엌에 섰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그걸 알까요? 매일 아침 30분씩 1년이면 180시간이 넘는 시간을 도시락 싸는 데 썼다는 걸. 그 시간은 수면 시간을 쪼개서 만든 시간이라는 걸. 그 모든 시간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걸. 수지는 도시락통을 헹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도시락 싸는 기계? 감정도 없고 수고를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면 그냥 아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당연히 해내야 하는 사람?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TV를 켜고 멍하니 뉴스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먹을 거 없어? 조금 배고픈데. 수지는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라면 끓여 먹어. 평소 같으면 자기가 끓여줬을 텐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스스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후루룩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민호는 코를 골며 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늘 일이 그에게는 별거 아니었나 봅니다. 도시락 하나 안 먹은 것. 그게 뭐 대수겠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도시락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무관심의 증거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진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새벽 2시.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도시락을 쌀까? 당연히 싸야죠. 아내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왜 당연히 싸야 하는데? 그날 밤 수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5년 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호도 친구들도 심지어 수진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30분. 평소 같으면 수진이 벌떡 일어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진은 알람을 끄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지 않은 걸 알아챌까요? 아니었습니다.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6시. 평소라면 부엌에서 지글지글 계란 익는 소리가 들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부엌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6시 30분. 민호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일어나 씻으러 갔습니다. 반쯤 잠든 상태로 세면대에 서서 얼굴을 씻고 양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쯤 부엌에서 따뜻한 밥 냄새가 났을 텐데
오늘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조리대 위에 평소 놓여있던 도시락 가방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은?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없어. 수진이 눈을 감은 채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아파?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안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파서 못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미리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안 한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밖에서 사 먹을게. 민호는 어색하게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도시락이 없으니까요. 다녀올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수지는 항상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침묵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삐진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도시락 하나 가지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도시락을 꺼내거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은 항상 맛있었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먹었던 그 도시락들이 사실은 특별했다는 걸. 퇴근 시간. 민호는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짧은 대답.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 밥 먹을래? 라고 물었을 텐데. 저녁은?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 거는 해놨어. 당신 거는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수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준 적이, 아파서 못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모든 식사는 수진이 준비했으니까요.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라면을 먹으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제 도시락 안 먹은 것?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건가?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일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5년 동안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도 수지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을 때 이미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났어? 아니. 수진의 대답. 그럼 왜 이러는 거야? 그냥 피곤해.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수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는 건지 자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여전히 부엌에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출근했습니다. 점심도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저녁도 혼자 해결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자기 것만 차렸습니다.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단순히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 자신을 위해 정성을 쏟던 아내의 마음. 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던 사랑의 신호.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은 이렇게 차갑지 않았는데, 회사 구내식당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내 손맛이 그리운데,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보고 싶은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먹은 건 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자신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던 그 마음. 따뜻할 때 먹으라고 마지막에 반찬을 담던 그 배려. 예쁘게 보이려고 색깔 맞춰 담던 그 정성.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표현된 사랑.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그런데 자신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정 한번 해주지 않고, 민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까요? 하지만 뭐가 미안한 건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도시락 안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호의 깨달음은 계속됐습니다. 도시락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수진이 해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다려진 셔츠. 민호는 옷장을 열면 깨끗하게 다린 셔츠가 걸려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셔츠들은 저절로 다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밤에 드라마 보면서 혹은 주말 오후에 시간을 내서 한 장 한 장 다렸습니다. 깨끗한 집.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은 항상 깔끔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고 화장실은 깨끗하고 빨래는 개켜져 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은 수진이 매일 청소하고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제때 나오는 식사.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주말 점심까지. 배고프다고 하면 어느새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음 날이면 그 음식이 나왔습니다. 마법처럼. 하지만 그건 마법이 아니라 수진이 장을 보고 요리책을 찾아보고 만드는 수고였습니다. 챙겨진 건강. 감기약 먹었어? 오늘 날씨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 요즘 약은 많이 하니까 비타민 챙겨 먹어. 이런 잔소리 같은 말들. 민호는 때로 귀찮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기억된 기념일. 결혼 기념일, 민호 생일, 부모님 생신. 수지는 항상 미리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사고 예약도 하고 케이크도 주문하고. 민호는 그냥 그날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모든 게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 민호는 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집안일은 원래 아내 몫이라고. 그렇게 세상 모든 남편들이 사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내라는 이름만으로 이 모든 수고가 당연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민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한 끼 먹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도 라면이나 간단한 것만. 빨래도 직접 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널고 개고 정리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셔츠를 다리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청소도 해봤습니다. 진공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닦고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수진이 청소한 것만큼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수진은 매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것도 무늬 없이 투덜거리지 않고. 민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수진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지만 엄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도 다 하고 민호 뒷바라지도 하고. 어떻게 그 모든 걸 해냈을까요? 민호는 수진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는 모습, 전화로 클라이언트와 통화하는 모습, 그러다가 잠깐 일어나 빨래를 개는 모습, 다시 앉아서 일하다가 저녁 준비하는 모습,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뭘 했을까? 돈을 벌어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거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해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수지는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수지는 한 번도 피곤하니까 당신이 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남편을 아끼니까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을 민호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민호는 자기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도시락을 안 싸줘. 이유도 모르겠어.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맨날 고맙다는 말도 안 하잖아. 아내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야.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 민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말이 다 맞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그릇만.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말할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말 한마디로 5년 동안의 무관심이 용서될까요? 아니,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랑은 죽기 시작한다는 걸.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 사랑은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라. 수지는 5년 동안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으로, 깨끗한 집으로, 따뜻한 밥상으로. 하지만 민호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열흘째 되던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5시 30분. 수진이 매일 일어나던 시간.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수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밥은 어젯밤에 미리 예약해뒀습니다. 수진이 하던 방식대로 막 완성된 따끈한 밥이 있었습니다. 계란을 꺼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까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삶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계란을 넣었습니다. 몇 분을 삶아야 하는지 검색했습니다. 13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그 사이 김치를 꺼내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담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모양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담던 것처럼 색깔 맞춰서 예쁘게는 못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도시락통에 밥을 담았습니다. 너무 꾹꾹 눌러 담으면 안 된다고 어디선가 봤습니다. 살짝만 담았습니다. 반찬도 올렸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6시 30분. 보통 수진이 도시락을 완성하던 시간. 민호는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부엌은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이 튀고 도마에는 김치 국물이 묻어 있고 수지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도마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수진이 일어날 시간. 민호는 침실로 갔습니다. 수진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저기. 민호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내가 도시락 쌌어.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 나도 당신 도시락 싸줄 수 있어. 부엌에 있어. 수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조리대 위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도시락통. 그걸 민호가 쌌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밥, 삶은 계란, 김치, 몇 가지 반찬. 모양은 엉성했습니다. 자기가 담던 것처럼 예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맛없을 거야. 처음 해봐서. 그래도 먹어줄 수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그동안 당신이 해준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서,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해서,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수진은 울음을 참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이기적이었어. 당신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집 깨끗하게 해주고 밥 챙겨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 괜찮아.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잖아. 한 번도 당신 수고를 인정 안 해줬잖아. 민호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동안 표현 못해서 미안해. 수진도 민호를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한다는 말. 그날부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도시락 싸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진이 가르쳐줬습니다. 계란말이 만드는 법, 예쁘게 담는 법. 민호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평일 도시락은 여전히 수진이 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호가 매일 아침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다. 당신 도시락이 최고야. 사랑해. 작은 말들이었지만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녁 설거지는 민호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주말 청소도 함께 했습니다. 빨래도 같이 개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하던 일을 나누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좋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느낌. 어느 주말 민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수진 도시락. 오늘은 내가 모처럼 당신한테 도시락 싸줄게. 나랑 나들이 가자. 수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어디 가는데? 비밀. 그냥 따라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민호가 싼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모양은 엉성했지만 수진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자체보다 그 마음이 맛있었습니다. 맛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싸준 게 훨씬 맛있잖아. 아니야. 이게 제일 맛있어. 왜냐하면 당신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당신이 5년 동안 매일 아침 도시락에 담은 게 뭔지. 밥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거.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 매일 표현하고 감사하고 아껴줘야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늦게 알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약속해. 그리고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퇴근하면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라고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요리했습니다. 집안일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수진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감사했습니다. 매일 표현했습니다. 수진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는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 서운할 때는 참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서로를 아끼는 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법을. 몇 달 후 수진은 다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호도 함께 일어나 곁에서 도와줬습니다. 계란을 삶고 반찬을 담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계란말이 만들어 볼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조심해. 불 조절 잘해야 해. 수진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알아. 당신한테 배웠잖아.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뚜껑을 닫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락이네. 응. 우리 도시락. 그리고 민호는 출근하기 전 수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문을 나서는 민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가방 속 도시락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건 그 안에 담긴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엌불은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하는 순간 사랑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당신 곁에 사랑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지금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표현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은 당연함이 사랑을 죽이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이 있나요? 부모님의 전화, 배우자의 저녁 식사, 자녀의 인사. 작은 것들이지만 그 안에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